전화 먼저 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시청자님? 예, 예. 예,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덴티움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덴티움이요. 예, 네,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37,000원이에요. 아, 37,000원. 들어가신 시기가 그러면 언제쯤 되실까요? 뭐 중간중간 그 내릴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고요. 오늘도 좀 많이 내렸을 적에 좀 들어가고. 아, 오늘 더 사시고, 그래서 예, 비중이, 오늘도 들어가고 그전에도 좀 들어가고 이래갖고 한 3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점점 불어나신 상태가 지금 한 그 정도, 네, 30%. 그럼 예, 예.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 네, 궁금하신 점 어떤 부분이세요? 제가 요거 중장기적으로 보고 샀는데 어떤가 싶어갖고요. 앞으로 좀만. 사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려고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네. 제가 저도 이빨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쵸. 예, 치과를. 치과 가셔야 되는데, 네. 예,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좀 안 괜찮겠나 이래가지고 했던 매도를 네. 하게 됐습니다. 중장기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격대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목표 가격이 있으세요? 예, 좀 있죠. 네. 한 1년 정도 갖고 있다면 한 10,000원 정도 좀 올라가 주면은. 네. 예. 10만 원 얘기하시는 거. 지금 36,000원이기 때문에. 36,000원, 아니요. 네. 3만 한 7,000원대니까. 네. 한 47,000원대까지는 한 1년이나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0,000원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47,000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가격대에 도달할 수 있으시 저희가 좀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덴티움 넘겨드릴게요. 박수경 의원님. 치과를 가셔야 된다고 사실 많이 하시잖아요. 치과를 저도 벌써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치과보험도 많이 드시고 장기적인 성장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가격대까지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정해두셨거든요.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뭐 임플란트 시장 자체는 성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경쟁사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생각만큼 성장하지 않는다. 옛날 같으면 임플란트 하게 되면 오스테 임플란트 외에는 별로 우리가 몰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덴티움도 디오도 있고 네. 세 개 회사가 지금 상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시장 자체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이 치열해요. 포화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인가 덴티움이라든가 디오라는 회사들이 다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사 같은 경우도 매출 구선을 보게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1분기 같은 400억대 정도 매출을 좀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쪽인데 100억대 정도가 국내, 그다음에 100억대 정도가 중국. 중국에서 맞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러시아, 뭐 유럽 그쪽입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국내 쪽에다 매출 비중은 현재 봐 25%, 30%밖에 안 된다. 그럼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많으니까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현재로 봐서는 피해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아,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네. 그래서 1분기 실적 전망치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영업이익 작년도 아마 1분기 때 70억 정도 났는데 한 26억, 7억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그 부분 자체는 많이 반영이 좀 됐어요. 반영이 됐는데 근데 한국의 성장 모멘텀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예사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임플란트 3사 중에서 국내에서 치과 의사들한테 평판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 업계 쪽으로 따지면 시장 점유율로서는 네. 오스테 임플란트 다음으로 2등인데 네. 평판이 가장 좋다. 싸고 성능이 좋다. 품질도 좋나요? 네, 이제 그런 덴티움인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이들 회사들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중요하거든요. 그쵸. 영업이익률이 그 회사의 그 경쟁력이니까. 근데 오스테 임플란트가 대장주인데 영업이익률이 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는 제가 보기엔 사서는 안 돼요. 가장 임플란트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후발입니다. 제가 표를 세 종목, 세 개 회사들 실적 비교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오스테 임플란트는 일단은 매출액이 가장 많죠. 많은데 매출은 많지만 이익이 안 따라줍니다. 영업이익률이 7%, 8%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6%지 않습니까? 일단은 불확실한 국면 쪽에서는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재무 내용도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덴티유나 회사 자체도 이익률은 20%대 됩니다. 18%, 20% 정도. 갭이 많이 벌어져요. 나네요. 그다음에 디오가 예. 사실적으로는 가장 괜찮아요. 재무 내용도 보면 부채 비율도 70%밖에 안 되는 쪽이고,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따지면 더 높아요. 25% 이상 됩니다. 신기하네. 이게 업체에 어떻게 보면 후반 수자가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라는 게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오스테 임플란트, 치과 임플란트 회사들의 단점이 뭐냐면 재고 자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가 선두 업체인데 그런 재고 자산 쌓으면서
손실 처리를 하면서 단기 순이익이 항상 적자가 나거든요. 오스테인 플란트 같은 경우 작년도 적자 나는 자체가 이제 아마 그 세금 추징인가요? 그것 때문에 일회성 부분 때문에 손실이 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점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가 않다.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회사가 아마 성장하면 상당히 좀 빠르게 전개될 거고, 조금 전에 뭐 디오가 괜찮지만은 매출의 규모 자체가 1,000억대밖에 안 되는 쪽이거든요. 근데 회사 같은 경우 꾸준하게 그래도 연평균 20% 정도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는데, 이제 당장으로 본다 한다면 코로나19에 이제 피해 주니까 2분기 때까지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중국 쪽은 회복이 되면 한다 하더라도 뭐 러시아라든가 유럽 쪽이 못 따라주니까. 아직은. 그래서 일단 당장의 어떤 모멘텀 자체는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는데,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이제 밸류션업 지표를 본다 한다면 가장 싸잖아요. 세계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PR 10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가장 쌉니다.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할인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어떤 악재들이 반영됐고, 또 이제 치과 임플란트라는 것 자체가 이연 수요가 있거든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이가 안 좋은데 당장 병원이 무서워서 안 갈 수 있는데, 시청자님처럼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도 결국은 해야 그러네요.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결국은 나중에 하반기에 좋아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안 좋고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떨어지면서 실적 모멘텀 크지는 않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는 빠르게 회복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목표 주가를 상당히 소소하게 1년을 보시는데, 플러스 만 원. 그렇죠. 예.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성 종목들은 한 50% 정도 목표 수익이 나와야지 10%, 20%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원 싸게 정도까지. 사신 거죠, 지금? 그렇죠. 그쵸. 뭐 높게 네. 사신 건 아닙니다. 근데 주가가 못 갔잖아요. 다른 중성 종목들에 그렇죠. 비하면. 반토막이 더 났으니까. 그렇죠. 네. 마침 26,000원대에서 지금 36,000원이니까 주가로 따지면 35%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중소형 종목들, 물론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기본 10종목 중에서 7, 8개 종목이 거의 80% 내지는 100% 올라간 종목들이 반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실적 모멘텀이 크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약하다. 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반등 국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고요. 뭐 1년 정도 본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하반기 정도 가면 충분히 한 5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만 원 정도 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48,000원 정도 되면 우리 시장에 목표하는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일단 그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네. 48,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무난하게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목표가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목표가도 조금 더 욕심내도 괜찮겠지만, 네,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연말까지는 48,000원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예. 네, 기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치료 잘 하시고요. 네, 예.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에서 덴티움 저희 살펴봤습니다.